불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이제 제목처럼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제 베팅을 하지 않은 사람과 말도 섞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이렇게 나심 탈렙이 한 얘기인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죠.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데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랜 A도 만들고 플랜 B, C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측은 솔직히 개나 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 예측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떠벌릴 게 아니라 거기다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맞아야 그 다음에 진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떠들고 그냥 자기가 피해 없는 예측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이 베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베팅을 한 사람은 제 아내겠죠. 일단 저라는 인간이랑 결혼해 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을 잘 다니고 있었고 고가도 잘 나왔고 PS도 우리가 35%에서 그 다음에 저 이제 그거 뭐냐 퇴사한 다음에 계속 45% 50% 받아갖고 계속 삼성에 다녔으면은 세전 연봉으로 1억은 계속 넘었. 그러니까 연봉이 아니라 세전 연 수입은 무조건 1억이 계속 넘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세상도 구해보고 싶어. 이런 미친 소리를 했을 때 거기다 대고 그거랑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 하고 그거를 쿨하게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정상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죠, 진짜. 멋진 여자고. 예, 진짜 멋진 여자고. 그러고 이제 또 그것도 있었죠. 이제 제가 그 아이는 실제로 많이 돌봐주지는 못하지만 재택을 근무를 하면서 또 아이랑 가까이 있는 시간은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채아가 어렸을 때 크면 이제 어차피 저는 안 놀아줄 거니까 얘가 그런 거 이제 눈치채기 전에 아빠랑 노는 게 별로 재미없다 이런 거 눈치채기 전까지는 채아랑 최대한 오래 가까이 있고 싶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살아보고 싶다. 이게 여러분 뭐 듣고 보면 되게 멋진 소리고 로맨틱하고 막 되게 건설적인 건데 되게 터무니없는 헛소리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퇴사를 항상 만류하죠. 그러니까 항상 회사에서 버티면서 세컨 잡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로 하시면서 플랜 B가 충분히 A만큼 커지고 이거를 망해도 대안이 생겼을 때 그만두라 그러지 어떤 뭐 열정이 끌어오른다고 그만두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와이프는 남편이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죠? 베팅을 했고 베팅에 성공했습니다. 제, 제가 이제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재산을 다 기부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제 재산의 반은 제 와이프 그러니까 제 재산이 아니죠. 우리 집 재산의 반은 와이프 거예요. 그게 실제로 뭐 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재산 분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타이거 우즈도 이혼했을 때 뭐 그다음에 그 뭐지? 제프 베조스가 이혼하면서 그 이혼하신 부인분이 뭐 세계 여자 뭐 부 랭킹 몇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재산 분할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뭐 제가 어떻게 분할하는지 모르는데 뭐 그 이혼을 뭐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 제가 그걸 좀 착각했었죠. 왜냐면은 제 와이프는 가정을 이끌어줘서 저 멘탈을 우리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지탱하는 거고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뭐 총력적으로 싸우는 사람인데 그걸 단순히 제가 경제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제 돈은 아닌 거죠. 제 돈은 다 기부하고 와이프한테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와이프 돈에서도 최소한 반 이상은 기부를 하고 뭐 더 할 수 있으면 30% 40% 해서 뭐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 잉여 돈은 다 우리 사회에 환원을 합시다.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제 와이프는 베팅에 성공을 했고 저는 제 아내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줄 거예요. 왜? 베팅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와, 이 내 남편이 뭐 멋진 일 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멋진 일 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그게 내 앞에 진짜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 그냥 거기서 뻔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베팅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기서 베팅은 결국은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냐? 행동이에요, 행동. 말이 아니라 말은 예측이 이제 예측은 말뿐인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그 베팅의 행동이나 물질적인 게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베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책에 이제 퀄리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논하는데 사실 일반 뭐 유튜버나 뭐 파워 뭐 블로거나 책의 퀄리티에 논할 때 저는 사실 저희는 열애로 빼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희는 1년에 판권만 몇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베팅을 우리 돈을 엄청나게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좋은 책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좋은 책을 못 찾으면 돈을 엄청나게 날려야 돼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과 그냥 내가 읽어보니까 이 책은 좋더라 안 좋더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되겠죠 사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완전 프로페셔널 전문가고 그래서 저희는 매출도 되게 크게 내는 출판사고 영업이익도 되게 크게 내는 출판사고 대중의 평가도 엄청 냉정하게 받는 출판사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썸네일로 해놓은 게 뭐냐면은 코치 마이크가 저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로. 체인지 그라운드 계정에 제가 코치 마이크랑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전번 주더라고요. 전번 주면서 나 나중에 한국에 다음 책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인해 뭐 이런 거 얘기하자. 뭐 아무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기대된다. Looking forward to see you. 막 이런 seeing you 막 이렇게 했죠. 막 그러면서요. 에? 아무튼 막 그러면서 이제 왜 코치 마이클 얘기했냐? 저희가 베스트셀프가 저는 워크북이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뭐 써가면서 좀 제대로 하는 법은 처음 봐서 거기다가 선인세를 엄청나게 베팅을 했는데 어때요? 그만큼이 책이 안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책이 안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작가한테 선인세가 갔기 때문에 저희는 엄청난 적자를 제가 몇 천만 원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목이나 히스토리 퓨처 같은 경우는 700쪽이 넘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700쪽이 넘는 책을 잘 본 적이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쫙 크롤링을 한 거예요. 아마존에서 4.5점인가 이상 받은 거 자기계발 과학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경제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쭉 봤는데 판권이 안 팔린 게 좀 있어갖고 보니까 다 어때요? 다 800쪽 700쪽 이런 벽돌책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두꺼운 책은 그 독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무슨 출판사가 무슨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갖고 들어와요. 잘 안 갖고 쉬운 책을 많이 갖고 들어오려고 그러지. 근데 모기도 요번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베팅을 했잖아요. 아마존 과학분야 2019년 베스트셀러 고 알파고 His name is Alpha Family name is Go 알파고 영성고가 또 성공했어요. 또 성공했다고요. 근데 히스토리 오히려 저희는 베스트셀러에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외측을 했는데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희는 베팅을 했는데 돈을 날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목이랑 히스토리 퓨처는 책 퀄리티랑 깊이가 여러분 히스토리 퓨처는 뭐 관련자 아니면 읽을 필요 없는데 내가 스타트업의 교과서를 보고 싶다 그럼 그걸 보시면 돼요. 다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 출판사 대표님들 이거 인터뷰를 도대체 얘는 어떻게 딴 거래? 그래요. 그냥 우리는 거기다가 여러분 몇 천만 원씩 베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판권을 검토하죠. 왜? 저희는 그러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광고 방식 SNS로만 하고 광고를 더하면은 당연히 1%라든 2%라든 더 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광고는 포기하고 어떻죠? 요번 이제 1월 달에도 무료 강연이 한번 할 예정인데 우리가 지금 대관 신청이 심사가 안 끝나서 안 돼 있는데 또 700명 규모로 무료 강연을 하려고요. 이런 거 강연 한번 여는데 4,500만 원 들어요. 광고비예요. 우린 그런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또 뭐예요? 거기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베팅이죠? 우리가 여기다가 4,500만 원을 쓰면은 졸꾸러기들이 가슴에 또 동기 떨어졌는데 자 동기 주유소 오늘 무료 주유합니다. 주유하세요. 주유하고 그다음에 동기 이제 채워 갖고 가고 저 동기부여 동기 주유소 사장님이잖아요. 자 다 무료 주유해드리고 어때요? 그다음에 또 으쌰으쌰 해갖고 또 책 읽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양질의 책만 가득 가고 있으면은 알아서 사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거기다가 어디다 베팅하는 거냐? 출판 광고라면 다이렉트로 1%를 2%를 더 벌 수도 있겠지만 서점 메인 광고를 당연히 법니다. 그거는 벌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식의 광고를 해보자. 어떻게? 진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광고를 해보자.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 강연이지만 철저하게 영리행위예요. 철저하게 영리행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와이프 제가 말했죠. 베팅에 성공했다니까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쫄딱 망했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요. 뭐 저희 와이프 내가 옛날부터 너무 치근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하철 가다가 제가 연봉이 1억이 넘었을 때도 이렇게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사고 막 득템했다고 너무 좋아요. 야 솔직히 내가 야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되는데 그런 건 안 사도 되지 않냐 제가 그러면은 자긴 싸고 이게 너무 좋대요. 막 벌벌 비싼 거는 자기가 패션 MD면서도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비싼 건 벌벌 떨면서 사지도 못해요.
야, 사도 돼. 사도 된다니까. 그다음에 제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도 잘 못 사요. 벌벌벌벌 떨면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좀 비싼 거 잘 삽니다. 왜? 나는 평생 비싼 옷을 뭐 루이비통 뭐 구찌 이런 거 아예 살 생각 없어. 영개 살 테니까 그러니까 내 거 네가 산다는 마음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다 사라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왜? 너는 베팅에 성공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랑 이렇게 돈으로 대화하겠다. 그 대신 제가 맨날 그 대신 우리 와이프가 또 베팅을 뭘 하고 있냐면은 그냥 제가 막 그 기부 이렇게 4천만 원 이렇게 보낼 때 얼마나 와이프 눈치를 보는데 여러분 그게 솔직히 그다음에 주말에 나 오늘 졸꾸러기 애들 만나서 뭐 이렇게 해줄 거야. 그다음에 오늘 누구 오면 밥 사줘야 돼. 그런 거 보면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데 그거를요. 예?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거에 또 베팅을 한 거예요. 얘가 좋은 일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굿 컴퍼니가 the best strategy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전략이다. 우리 와이프도 이제 그걸 알아요. 제가 맨날 설명해 줘갖고 그러면 또 자기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오겠지. 예?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행에 가서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 여행 갈 때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예약도 한 개도 안 하고 동선도 와이프가 다 짭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는 동선을 짤 때 그 근처에 카페가 뭐가 있는지 딱 알아보고 거기다 저를 떨궈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장인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랑 가서 놀거나 항상 저한테 일할 시간을 줘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채아한테도 미안하고 채아 엄마한테도 미안한 게 눈앞에 보이지만 도와주질 않아요, 잘. 좀 뭐라 그럴까? 허상 같은 존재인가? 그래도 허상 같은 존재인가? 아무튼 집안에 돌아다니는 유령이에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또 플렉서블하게 채아 픽업은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해주고 와이프는 집에서 이제 뭐 저녁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책도 여러분 진짜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 선인세로 1억 베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저희가 이미 9천만 원을 적자로 예상을 하고 갑니다. 왜냐면은 기하학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팔아서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읽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 작가님한테 1억 베팅을 결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 작가님도 되게 뿌듯하게 우리가 결제를 땄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결제를 땄어요. 그래서 그거는 9천만 원 적자고 이거는 여러분 판권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쓰고 있어요. 프로포절 단계에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방법 쓰신 분이라서 그거 읽어보신 분 수학 천재예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하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공부하고 싶고 일단 9천만 원을 날려도 돼요. 저는 베팅을 해도 왜? 내가 그걸로 영어로 읽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글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열심히 읽었을 때 제가 얻을 지식이 저는 9천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졸꾸러기 커뮤니티가 그걸로 제대로 읽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저는 그게 값어치가 9억, 90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왜 베셀프도 왜 베팅을 했냐? 저는 코치 마이크가 되게 좋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이게 사전 조사를 하면서 벌써 이렇게 DM으로 저랑 연락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책도 보내줬고 뭐 그 다음에 뭐 댈러스에서 뭐 코리안 뭐 팝스타가 연락하라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봤는데 거기 자기 책 포스팅 해달라고 막 자랑해야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아무튼 되게 적극적이고 진짜 행동가예요. 아 이런 사람이랑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미국 진출할 때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강연에 또 졸꾸러기 강연에 우리가 호텔 잡아주고 열어드리면 되게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고민해요. 이게 동시통역 같은 거는 저는 아직 안 해봐갖고 이거 어떻게 강연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또 해보신 분들 있을 거니까 그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갖고 진짜 강연에 하면 너무 좋겠다. 아니면 뭐 통역사 붙이면 되겠구나. 대통령 그거 하듯이. 아무튼 그래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는 게 베팅을 하지 않은 사람, 말만 나불거리는 사람이랑은 말은 섞되 인생은 섞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진리입니다. 아셨죠? 베팅을 하지 않은 사람과 말을 섞지 말아라. 오늘 교훈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